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제3회 정기기사 회로 및 제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문제 한번 보시면요. 61번 한 번씩 보시면 돼요. 61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내부 저항이 0.15인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내부 저항 R이 0.15이래요. 근데 N이 꼴을 10개가 직렬로 연결된 건전지가 있답니다. 이것을 한 조로 해서 5조 병렬로 접속했대. 이거 하나의 값으로 보고 요거를 m 이꼬로 5, 5조로 병렬 연결했답니다. 그랬을 때 합성 내부 저항이 얼마냐 물어봤죠. 간단한 문제죠. R은 직렬로 같은 것이 연결됐을 때는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에다 개수를 곱하면 전체 내부 저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해서 5개를 병렬로 했잖아요. 병렬일 때 같은 거면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 그럼 n이라는 것이 10개. 하나당 0.1이야. 근데 요거를 한 뭉탱이로 해서 5개를 병렬로 했대요. 그럼 5로 나눠주시면 되지. 그럼 0.25. 그래서 0.25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 삼상회로에서 대칭분에 대한 전압이 그랬어요. 그 대칭분의 전압은 V0 그러면 영상분의 전압을 준 겁니다. 그걸 얼마로 줬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J의 3이랍니다. V1이라고 주어진 건 정상분에 대한 전압을 준 거예요. 6 마이너스 J의 8이랍니다. V2는 역상분에 대한 전압을 준 겁니다. 8 플러스 J의 12래. 그때 A상에 대한 전압 VA를 구하라. 그럼 이제 영상이나 역상분이 존재했다는 얘기는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에서 불평됐다는 얘기입니다. 불평이 된 전압 A상에 대한 전압 구하라면요. 대칭분, 영상, 정상, 역상의 합으로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주어진 게 복소수잖아요. 그럼 복소수 더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 더하는 거야. 실수는 실수끼리만 더합니다. 8, 마이너스 8은 없어지고 6만 남네. 그 다음 이제 허수는 허수끼리만 더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4죠. 여기 3이 있으니까 더하면 7이네. 그래서 6 플러스 J의 7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상을 구하라 했으니까 간단한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B상의 전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다 더합니다. 근데 그냥 더하시면 A상이 되는 거고요. B상에 대한 불편 전압 그러면 정상분에 대해다 A제곱을 곱하고요. 역상분에다 A를 곱해서 더하신다라는 거. 만약에 C상에 대한 불편 전압 그럼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 더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B상하고 A제곱과 A를 바꿔. 정상분에다 A를, 역상분에다 A제곱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다라는 거서 영상분은 그냥 다 똑같은데 정상분이나 역상은 A의 A제곱이냐 A제곱 A냐 요거만 순서만 바뀐다 해서 공식 문제로도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3번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회로도가 먼저 주어져 있으니까 회로도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문제상에서 이제 직류 전압이 몇 볼트로 되어 있냐면 100볼트라고 줬네. 2라고 할게요. 100볼트. 그다음 여기가 스위치. 저항 R을 줬는데 그림상에서 얼마를 줬냐면 1kΩ이라고 줬네. 그 다음에 콘덴서 C를 줬는데요. 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줬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T=0에서 0에서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때 T=0 0초에서 IT 값은 몇 암페어냐? 그러니까 T=0 0이래. 그때 전류값 I0 구하라는 얘기지. 곧 무슨 말이냐면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스위치 ON 했을 때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과도현상에서 다 배우신 겁니다. IT는 IC 직렬이니까 I분의 2에 스몰 2에 마이너스 하기를 IC분의 1의 T지. 이게 이제 스위치 ON 했을 때 흐르는 전류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T 이꼴 0초일 때니까 T에다 0 넣는 거야. 그럼 I분의 2는 그대로 쓰고요. 2에. T에다 0초 넣으면 2의 0승이잖아요. 그럼 2의 0승은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네. 그래서 I분의 2입니다. 그럼 R은 저항인데 1 kΩ이니까 10의 3승. 직류전압은 100V 좋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0.1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으시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공식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4번 한번 볼게요. RAC 직렬 공진 회로에서 그랬어요. R, L, C 직렬 공진 회로랍니다. 회로에서 R이 105mm야. 그 다음에 L이 꼬로 314 mH랍니다. 그 다음에 C 값이 얼마로 줬냐면 125.6 피코페럿이래요. 첨예도 Q를 구하랍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직렬 공진 시 공진도를 구하세요. 지금처럼 첨예도를 구하세요. 선택도를 구하세요. 다른 말로 나오면 직렬일 때는 전압이 분배되니까 전압 확대비를 구하세요. U 또는 B 같은 겁니다. Q를 구하래요. 그래서 공진도, 첨예도, 선택도, 전압 확대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공진 시 전체 전압에 대해서 L에 걸리는 전압과의 B입니다. 공진 시 전체 전압에 대한 C에 걸리는 전압과의 B야. 다시 바꿔보니까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B인데 A성분이면 XL 놓으시면 되고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야. XC. 그래서 공진이면 XL이나 XC는 같은 거니까 이거를 소자로 바꿔보니까 I분의 1에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를 한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인데 RAC 다 줬으니까 갖다 숫자 넣으시면 돼. R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분의 1 루트 밑줄 C라는 값이 125.6 P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 L 값은 314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500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500으로 되어 있는 거 답 4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RAC 주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공식 문제로 출제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하시면 돼.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65번 보시면 돼. 65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냐? 와트니까 유효 전력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전력, 곧 전압을 줬는데요. 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3개를 줬어요. 100,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하기를요. 50에, 사인에,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20에, 사인에, 가로 열고 5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45도랍니다. 그 다음에 전류 I를 줬는데요.
얼마로 줬냐면 20에 사인에 오메가 t랍니다. 플러스 하기를 10에 사인에 가로 열고 3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하기를 5에 사인에 가로 열고 5오메가 t 마이너스 45도. 반표합니다. 그럼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의 성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야.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전압 준 겁니다. 오메 앞에 3이면 3고조파 준 거지. 오메 앞에 5자 들어갔으니까 5고조파 전압을 준 겁니다. 이건 오메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야.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전류 준 겁니다. 오메 앞에 3자 붙었으니까 3고조파 전류를 준 거예요. 오메 앞에 5자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류 준 거야. 그러면 비정연파에 대한 평균 전력, 유효 전력 구하려면 같은 성분끼리만 하는 거야. 그럼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상고조파는 상고조파끼리,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P는 V1, I1, 코사인의 세타1 플러스 V3, I3, 코사인의 세타3 플러스 V5, I5, 코사인의 세타5.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전압이나 전류는 항상 무슨 값을 넣어야 돼, 이거? 실호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의 세타일 때 이 세타는 위상차를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볼게요.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에요.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입니다. 곱하기 전류 사인 앞에 있는 거 최대야. 루트 2로 나누면 실호야. 코사인은 정해진 거고요. 위상차다. 오메가 t 빼버리면 0도네. 차이는. 됐고. 그 다음에 V3는 좀 조심하셔야 돼.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0은 최대값.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 곱하기 실호값. 최대값이 10이죠.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쓰고요. 위상차다. 30도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는 거잖아요. 30도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버리면요. 마이너스면 플러스 돼버려서 60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고조파도 20은 최대값.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 곱하기 전류도 5는 최대값.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 코사인에 위상차다.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는 거니까 90도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90도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기셔야 돼. 그래서 계산기로 다 두들겨 봤더니 875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다.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데 요거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V3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 세타는 위상차다라는 거. 그리고 전압 전류는 항상 실호값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 되셨고. 그 다음 이제 66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밀만의 정리를 써서 푸는 건데요. 세로의 단자 A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를 구하래요. 여기가 A단자, B단자. 여기가 3Ω입니다. 밑에 있는 게 9번. 여기가 6호. 밑에 있는 게 12호이죠. 근데 요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야. 위에가 이제 A단자로 다 물려 있고요. 여기 밑에는 B단자로 공통으로 물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전압원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밀만의 정리를 쓰는 거야.
그럼 전압은 여러 개가 병렬로 돼 있을 때 공통전압 구해라 그러면 기본식이 위주 합성 어드미턴스로 합성 전류만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전류 나누면 전압인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합성해서 나누는 거야. 그럼 미줄. 여기 3옴이잖아요. 옴. 옴이면 저항이니까 임피던스입니다. 어드미턴스는 역수니까 뒤집어야 돼. 6옴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 성분이잖아. 뒤집으면 어드미턴스. 병렬일 때는 더해주시면 합성 어드미턴스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류 찾아보는 거죠. 긴 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흘러나오겠네. I1. 긴 게 플러스니까 전류 흘러나오겠죠. I. 그럼 이제 3옴에 9V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압 V를 저항 3으로 나누면 I1이네. 그럼 6옴에 12V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압 12를 저항 6으로 나누면 I2네. 근데 화살표가 위로 가죠? 위로 가지. 같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몇 볼트가 나오냐면 10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볼트로 되어 있는 거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는 없어요. 전압은 전류에다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고요. 어드미턴스 주면 나눗셈 하는 거지 반대니까. 근데 이제 전압원이 2개니까 전류도 2개야. 임피던스가 2개니까 어드미턴스 2개잖아. 그래서 병렬에 대한 합성 어드미턴스, 합성 전류 구해서 나눗셈만 하시면 된다. 그냥 그 내용만 아시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3번에 가 있는 거고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67번 한번 보시면 되네. 해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네. 해분안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이 등가회로 만들려고 한다. V와 R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네. 여기가 이제 전압원이 10V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옴이고 그다음 여기가 1옴이고 가운데가 2옴이랍니다. 여기 개방단 AB예요. 그럼 이제 전압원 하나와 저항이 3개가 들어가 있는 회로도를 전압원 하나와 저항이 하나짜리가 직렬되게끔 회로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해분안의 등가저항 IT를 먼저 구해. 해분안의 등가저항을 구할 때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 만약에 전류원이 들어가 있으면 개방. 그럼 이 그림에는 전압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단락시켜 놓고 회로도를 다시 그리는 거야. 단락시켰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네. 손 안 됐으니까 3호. 손 안 됐으니까 2호. 이것도 손 안 됐으니까 2호. 그 다음 AB. 그럼 전압원, 단락, 전류원을 개방을 시키면요. 회로망에 뭐밖에 안 남아? 이거. 저항성분밖에 안 남아. 이 상태에서 개방 단자 AB에서 회로망을 봤을 때 저항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 찾으란 얘기야. 그럼 바라보는 쪽에서 전원이 공급된 거니까 전류가 흘러 쭉 들어가요. 그럼 2옴 쪽으로 가는 거와 3옴 쪽으로 가는 걸로 논하죠. 그럼 전류가 갈라졌으니까 병렬이야. 그럼 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나면 요와 뭐냐면 직렬입니다. 그래서 직병렬에 대한 저항 구해라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럼 IT는 이 바라보는 뒤에서 줄여가시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입니다. 그럼 하나로 만들었어요. 요와 직렬이니까 더해주시면 되지. 그럼 이게 5분의 6이니까 1.2. 1 더했으니까 2.25입니다. 그럼 이제 저항이 2.25옴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만 있었으면 좋은데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압도 찾아야 돼. 그럼 두 번째, 태분 안의 등가 전압 VT를 구합니다. 그럼 태분 안의 등가 전압은요.
요 개방 단자 사이에 이 전압에 의해서 걸리는 거 찾는 거예요. 개방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놓고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원래 10V 있었던 거고요. 여기가 3옴 있었던 거고 여기 2옴 있었던 거고 1옴이야. 그리고 AB. 태분 안의 등가 전압은 요 개방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 VT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긴 개방이 됐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A 단자 쭉 밀고 가면 여기 물려. B 단자 쭉 가면 여기 물려. 이쪽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찾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 그럼 맞은편에 있는 저압, 요 2옴에 걸리는 전압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폐로 된 쪽 가니까 이렇게만 흐르겠네. 그럼 둘이 무슨 연결이냐면 직렬입니다. 이쪽은 전류가 안 가니까. 그럼 이제 전압 분배 법칙 쓰시면 돼. VT는 위쪽,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자기 거. 그럼 VT는 2옴에 걸리는 거니까 2. 전체 전압 10이네. 그럼 3 더하기 2 하면 5니까 나누면 10을 나눴으니까 2죠. 2 곱했으니까 4V네. 그럼 이제 등가 전압도 구했어. 그럼 세 번째. 등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등가 전압 구한 거 4V. 등가 전압 구한 거 2점. 그럼 여기다 뭔가 연결해서 쓰든 여기다 뭔가 연결해서 쓰든 똑같은 동작을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에서 4V에 2.2옴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건 답 4번에 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이 되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바로 풀어버리시는 거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 한번 보시면 분포 정수 선로에서 위상 정수를 베타라고 했을 때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위상 정수 베타 주고요. 파장 람다 구하래. 그럼 이 파장 들어가 있는 공식은 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전파 속도 공식밖에. V 단위는 메타 퍼 세컨드. 그럼 전파 속도 V를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이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루트 AC분의 1입니다. 마지막 공식이 람다 F입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컨드. 요 베타라는 것은 위상 정수고요. 오메가는 각 주파수입니다. AC는 인덕턴스 컨덴서 정종량 값이고 파장에다 주파수 곱해도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베타 줘놓고 파장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개 이용하는 거야. 그럼 베타는 그대로 쓰고요. 오메가는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입니다. 이거로 람다 F. 오른쪽 왼쪽 둘 다 FF는 들어가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네. 그러면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만 남습니다. 단위는 베타. 그래서 베타분의 2파이 들어가 있는 거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이다. 회로에서는. 그래서 요 베타 위상정수로 각 주파수 나눠도 되고요. 소자 AC 주면 루트 AC분의 1로 하시면 되고 파장에다 주파수 곱해도 된다라는 거. 근데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FF 약분되면 파장만 남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되셨고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고요. 그 다음 69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낸 거. 그럼 불평형률을 구해라 그러면 기본 공식이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과의 비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그래서 불평형식 불평률이 얼마냐? 그러면 정상분으로 역상분 나눈 거 찍으시면 된다. 그래서 정상분으로 역상분 나눈 거 한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을 외워서 가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선간 전압을 줄 때가 있어요. 120대 100. 세 개의 전압이 같지 않다는 얘기 불평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불평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13%입니다.
이런 건 이제 숫자를 외워서 가져가시는 거지 뭐 이걸 막 찾아서 하는 건 아니어서 정상분과 역상분을 주면 그냥 나누셈 하시면 되는데 성간전압이 120대 100백이다. 불평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13%다. 그냥 다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공식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70번 보시면 돼. 70번은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옆에 있는 이제 67번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보면 회로에서 10mH인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일반적으로 IT가 그런 식으로 표시된다. 그때 A 값이 얼마냐 그랬는데 회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원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요. 또 저항이 있어. 여기에 코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UT. 단위 계단 함수란 얘기는 1V라는 얘기, 1V. 그 다음에 여기가 4호. 여기도 4호. 그 다음에 여기가 2호. 그 다음에 여기 L이 10mH랍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예요. I. 그럼 요 자체에서는 그냥 바로 풀 수가 없고요. 변형을 시킨다. 여기를 AB로 개방을 시켜. 그래서 요 개방 단자에다가 10mH짜리 인덕턴스를 연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로. 그래서 첫 번째, 태분안의 등가저항 IT를 구합니다. 그럼 태분안의 등가저항 구할 때는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 그럼 직선이지. 그리고 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4옴, 4옴, 2옴. 그 다음에 AB. 그럼 전압원 단락 전류원을 개방을 하고 개방 단자에서 회로망을 봤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전원 측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럼 둘로 나눠졌으니까 병렬.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직렬. 그래서 직병렬에 대한 합성 저항 구하는 거야. IT는 두 개가 병렬인데 같은 거잖아요. 그럼 4옴을 2로 나누면 하나로 만들어졌네. 같은 저항이 병렬 때는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요와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네. 그러면 4옴이지. 요 두 개가 이제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하셔도 되는데 같은 거일 때는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병렬이 때는. 그래서 4옴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태분안의 등가전압 VT 구하는 거야. 그럼 태분안의 등가전압 요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랬으니까 다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가 4옴이고 여기도 4옴이고 여기는 2옴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1V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태분안의 등가전 요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 VT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끊어졌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A단자 물고 가면 여기 물리는 거지. B단자 물고 가면 여기 물리는 거지. 곧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찾는 거야. 그래서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 맞은편에 있는 저항, 요 4옴에 걸리는 전압 찾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 끊어졌으니까. 그럼 둘이 무슨 연결이냐면 직렬 연결. 그럼 직렬 때는 전압 분배 법칙 쓰시면 되네. VT. 밑줄.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자기 거. 전체 전압 1이네. 그러면 0.5V지. 저항이 똑같으니까 반반 논아집니다. 1V의 반이니까 0.5V가 걸린다. 그럼 이제 두 개를 찾았으니까 등가해로 그리는 겁니다. 등가전압 하나 구했어요. 등가저항 하나 구해서 AB. 등가전압이 0.5V랍니다. 등가저항 IT가 4옴이래. 여기에다가 L 연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L이 얼마짜리로 되냐면 10 mH야.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이렇게 가는 거니까 R의 직렬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R의 직렬에 흐르는 전류 공식이 I분의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IT입니다. 요만큼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T 앞에 있는 숫자, 요게 A예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A는 A분의 I 값이네. 그럼 L이 10,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I 값이라는 것이 4.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돼 있는 거 답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1분 안에 이렇게 풀어낸다는 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그냥 느낌만 좀 가지고 계시면 돼서 왼쪽에 있는 회로로 A, B를 개방을 시켜서 등가를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어에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그림의 두 블록 선도가 등가인 경우에 A 요소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왼쪽이 R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달 요소 박스가 있어. 진행을 해서 출력 나갔답니다.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S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돼 있네. 오른쪽에 보니까 I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박스 나왔네. I 들어갔고요. 진행을 합니다. 쭉. 그 다음 출력으로 나가는데 밑에서 따갖고 인출점 따가지고 간대. A.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압점에서 만났죠. 플러스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없는데 원래 화살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개가 등가래요. 등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달함수 구하는 거야. GS.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전달함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전달함수 구한다. 여기 박스가 없으면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행, 입력분의 출력과의 비입니다. 그럼 직선으로 가는 거 1. 밑으로 내려가는 거 A.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둘이 더 하시면 돼. 두 개가 등가다 그랬으니까 니 거로 하시면 됩니다. S 플러스 3분, S 플러스 1분의 3이고요. 니 거로. 여기 있는 거 1 플러스 H. 우리가 구하는 건 A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덧셈 건너가면 뺄셈이네. 그럼 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S 플러스 1분의 3 빼기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 해도 되지. 둘이 나누면 1이니까. 그럼 분모가 똑같을 때는 묶어. 그럼 3 빼기 S 플러스 1이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S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S.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2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된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좌측에 있는 거 전달함수 구하고요. 우측에 있는 블록선들에 대한 전달함수 구해서 등가로 만들어서 A 값 찾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 다음 이제 72번 보시면 돼요.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X1이고요. 여기가 X2래요. 그리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X2의 바. B접점입니다. 여기가 B. 그럼 여기가 X1의 바래요. B접점이요. 그럼 이거 이제 동작을 한번 보면요. A가 온되면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출력이 X1이 나온다. 그래서 A가
온되면 x1이 여자돼. 또 x1이 여자가 되면요.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B를 온 시켜도 x2가 동작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B를 온 시켰어. 그럼 이게 붙어. 그럼 x2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x2가 여자 되네. x2가 여자가 되면은요. 요 비접점이니까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럼 A로 온 시켜도 이쪽으로 끊어졌으니까 x1이 여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어느 한쪽만 동작이 됐을 때 다른 쪽은 동작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딱 뭐라 그러냐?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록은 이제 동시 투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릴레이의 반대편에 비접점을 갖다 집어넣은 거, 이렇게 엇갈려서 비접점을 집어넣은 걸 인터록 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A를 온 시키면 X1이 여자가 돼요. 그럼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B를 눌러도 이게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B를 온 시키면 X2가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X2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A를 누르더라도 X1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서 한쪽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터록 회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상태 방정식에서 A가 이런 식으로 줬네요. 계수행렬을 줬는데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래요. B가 0, 1일 때 고유값을 구하래. 이 고유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는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하는 얘기야. 그럼 이제 특성 방정식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 특성 방정식은 si-a의 절대값, 행렬값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특성 방정식이다 그런다면 이 공식은 이제 안다란 전제 조건 하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si-a 값을 구한다. 그럼 s는 복수 함수고요. i는 이제 단위 행렬인데 오른쪽 1, 1은 정해져 있고요. 왼쪽은 0, 0이야. 오른쪽 1, 왼쪽은 0이다. 이거는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부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계수 행렬은 줬잖아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s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 곱하는 거야. 1에다 곱하면 s, 0에다 곱하면 0, 0에다 곱했으니까 0, 1에다 곱했으니까 s. 빼기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빼는 겁니다. s에서 0 빼면 s,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2,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s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에 대한 행렬값을 구합니다. 행렬값을 구할 때는요. 오른쪽으로 대각선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S 곱했으니까 제곱. 3에다 곱하면 3S지. 그 다음 왼쪽으로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인데 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걸 뭘로 놓으라고? 0.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1차 앞에는 합으로 들어가고요. 상수는 곱으로 들어가.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온 자 찾아보시면 1, 2네. 1 더하기 2 하면 3, 1 곱하기 2 하면 2니까 그럼 끝에다 넣으시면 돼.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거로 제로. 그럼 0이 나오려면 S에다가 또 반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돼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써서 그런 거고요. 내용을 아시면 이제 중간을 생략하면서 풀어주시면 된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정 입력에 대해서 잔류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뭐냐? 잔류 편차는 오차야. 오차가 발생하는 거는 비례 제어입니다. 1번. 그래서 피제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비례 동작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간단한 거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D제어다라는 게 있어요. D제어. D는 이제 뭐냐면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동작이에요. 그럼 미분 동작은 오차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한다. 오차, 미연 방지. 세 번째, I 제어랍니다. I는 이제 적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분 동작은 이제 잔류 편차, 오차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제거한다 그러면 적분 동작 찍으시면 되고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킨다 그러면 미분 동작 찍으시고 잔류 편차,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비례 제어, 피제어 찍으시면 된다. 세 가지 좀 같이 기억하시면 돼서 이거는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75번.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의 역변화를 구하래요. S의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식을 줬는데 밑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2 분의 2S 플러스 3이란. 그때 역변환하라는 얘기는 S의 함수를 T로 돌리래요. 곧 IT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은 이게 분모가 곱으로 돼 있으면 한 번에 계산을 못 한다. 그래서 쪼개야 돼. 밑줄.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2 쪼개 놓고요. 분자가 얼마를 놔야 이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미지수 AB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AB 값을 찾아준다. A 값 찾는 방법 별거 없어요.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1. 그 다음 이제 S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이 곱셈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게 IS인데 여기다 S 플러스 1을 곱하래요. 그럼 곱셈, 나눗셈 없어지잖아. 0 되는 부분이 사라진다. 그럼 나머지만 쓰면 이렇게 되네.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그리고 S에다 얼마 넣어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B값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B값 구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시는 거냐면요. 이 곱셈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면 곱셈 나눗셈 0 되는 부분이 사라져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 그리고 S에다 얼마 넣어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것도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A, B는 각각 1, 2라는 거 찾았어. 그럼 FS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 플러스 1분의 A가 1이야.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가 1이래. 요거 둘이 더하면 요거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B 찾았잖아요. 그럼 역변환하는 거죠. FT. 이건 S 플러스 A분의 1꼴이니까 지수 감쇄 함수입니다. 그래서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t 끝났고 요거 S 플러스 A분의 1이잖아요.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t 덧셈이니까 더해주시면 돼. 굳이 한 번 더 쓴다면 2에 마이너스 1에다 t 곱하면 그냥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찍어주시면은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네. 이것도 이제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되셨고 그럼 7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라 하는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XS 입력이 들어갔어요. 가압 만났네. 진행해서 전달 요소 A 나왔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 또 가압점이 나왔네. 진행을 해서 B를 만났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 나갔네. 그 다음에 C를 만났네. 진행해서 출력으로 빠져나간다. YS. 그리고 이제 밑에서 되돌아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그 다음에 2래요.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돌아오는 게 하나 있네. 이게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D래요. 근데 되돌아오는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 구해라 그러면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치. 그걸 공식으로 만드니까 미줄. 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프 2.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루프 이득을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고요. 전향 경로 이득을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 시그마는. 그럼 갖다 이제 써볼게요.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어. 그럼 이 되돌아가면서 회로를 만든다. 오른쪽으로 화살표 따서 돌아서 밑으로 돌 수 있네. 1번. 여기서 되돌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화살표 따서 돌아서 위로 돌 수 있네. 2번. 그래서 피드백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1번 회로에서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야. 전달 요소 하나, 둘, 세 개 걸친 거 다 곱해 주시면 돼.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여기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일단 플러스. 그 다음 회로 안에 들어가 있는 전달 요소 세 개네. 하나, 둘, 셋. A, B, D네. 더 이상의 이제 피드백은 없어요. 근데 전향 경로만 찾으시면 돼. 전향 경로는 입력 쪽에서 출력,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길을 다 찾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는 A, B, C네. 다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분자는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분모가 B, C, E하고 A, B, D 덧셈 되어 있는 거 찍어주시면 돼서 3번이 답이다. 되셨고요. 그 다음 이제 77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전달 함수가 됐어요. 전달 함수는 이제 GS죠.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빈다. 그걸 뭐라고 줬냐면 밑줄.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래. 이었을 때 2차 시스템에 대한 감쇄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감쇄 진동 각주파수예요. 그래서 오메가 T 구하래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 그게 2차, 1차 상수잖아요. 그 2차 방정식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2차에 대한 전달함수 준 건데요. 1차 앞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2, 베이타의 오메가 n이 있어야 돼요. 맨 끝에 있는 거는 오메가 n의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통으로 외우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맨 끝에 오메가 n의 제곱이 25야. 그럼 제곱을 해서 25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오메가 n은 5네.
5 제곱하면 25니까 고유 진동 각주파수는 찾았어요. 두 번째. 요 1차 앞에 있는 거. 2 데이터의 오메가 n인데 그게 얼마로 줬냐면 6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데이터 값 구하는 겁니다. 이 오메가의 곱셈이가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이제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6, 2, 오메가에는 5. 10분의 6이니까 0.6이네. 그럼 이제 감쇄비, 제동비도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고유 진동 각주파수가 아니고요. 감쇄 진동 각주파수 오메가 D래요. 요거는 공식이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 제곱입니다. 오메가 n 구해놨잖아요. 5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 0.6 구했네. 제곱. 계산해 보시면 4가 나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4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오늘 이제 3번 찍는 분이 많은데 고유 진동 각주파수 구하면 5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감쇄 진동 각주파수를 구할 때는 요 식에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78번. GH가 고러한 시기 때 분지점, 다른 말로는 이탈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 값을 근해고지에 넣어서 찾은 다음에 궤적 안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요 이제 사지선다니까 답 찾는 방법만 볼게요. GH. 대루프 전달함수를 줬는데 이렇게 줬답니다.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S 플러스 4. 분의 K래요. 그때 요거는 이제 S 값들을 찍어보는 거야. 이 분모가 0이 되는 방정식, 0이 되는 S 값이 극점입니다. 그러면 S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네. 극점이니까 X를 표시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극점이니까 마이너스. X 표시하면 되고요. S에다 0 집어넣으면 되네. 극점이네. 근데 요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인데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극점으로 찍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동을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니까 홀수잖아요. 그 홀수 구간만 나타나. 이거 첫 번째 구간이니까 홀수 구간이야. 두 번째니까 짝수 구간은 안 나타난다. 홀수 구간은 나타나. 네 번째 짝수 구간은 안 나타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4 사이 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하나. 요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 안에 이제 그려져야 돼요. 요 안에 뭔가 궤적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2, 4번은 양수니까 여기는 음수잖아. 2, 4번은 빼버리고 1번 아니면 3번인데 1, 3번 중에서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 체크하시면 돼. 안 그러면 이제 그 식대로 다 푸셔야 되는데 그 1번 안에 풀어내기 좀 힘듭니다. 그냥 그런 거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이제 79번. 분계적이 S평면에 J 오메가 축과 교차했을 때 페루프의 제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S평면이래. S평면. 이거 다른 말로 이제 복소평면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제 열십자를 그리고요. 원점을 기준해서 또 세로축이 S 이코로 J 오메가 허수축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좌반 평면이죠. 오른쪽이 우측에 있는 거니까 우반 평면. 근데 좌반부에 극점이 찍히면요. 안정합니다. 우반부에 근이 찍히면, 극점이 찍히면 불안정해. 이 허수축에 극점이 찍혔대요. 특성방제 근의 극점이다 그러는데 허수축에 찍히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잖아. 중간에 끼어있는 게 임계.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J 오메가 S 평면에 J 오메가 축과 교체했다. 요 J 오메가 축이 걸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계 안정, 임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계 들어가 있는 거 3번.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자동 제어기에서 2차 계량 과도 응답에서 응답이 최초, 정상값, 최종값, 목표값, 희망값 다 같은 말입니다. 50%에 도달하는데 시간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최종값의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지연 시간이다 그런다. 딜레이 타임이죠. 하나의 숫자를 더 외우면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상승 시간입니다. 숫자만 좀 눈에 익혀두세요. 그래서 50%에 도달했다. 그럼 지연 시간.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상승 시간이다. 라는 거죠. 50%니까 지연 시간 2번입니다. 10에서 90%라고 나오면 상승 시간 1번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마지막 시험은 이 정도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